자, 이번 시간 들을 주제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죠. 해서 21개 중에 오직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게 된다. 이게 기본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용도지역 있게 되면요,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의 규제가 도출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 바꿔주려면요, 용도지역을 21개 중에 어느 하나 다른 하나로 바꿔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 근데 용도지역을 바꿔버리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트로 규제가 다 바뀌어버려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한, 기타 높이제한까지 올 세트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전신성형,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시간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 건폐율만 또는 용적률만 또는 용도제한만 따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자, 일부를 바꿔주는 거, 이게 용도지구라는 뉘앙스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용도지역과 다르게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숫자로 나오지 않아요. 그 이제 자세한 규제는 조례를 봐야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용도지구 파트는 출제되는 것들이 조금 좀 애매하게 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용도지구의 종류는요, 뒤에서 종류 보겠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용도지역과 다르게 시도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제 강의하는 와중에 연락 오는 분들이,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용도지구가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지역을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어떤 지역에 무슨 용도지구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용도지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지, 그냥 뜬금없이 무슨 용도지구가 뭐 하는 거냐, 그럼 내가 그 동네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뭔 얘기냐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구라고 해서 동네마다 새롭게 용도지구를 만들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먼저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도시공관리계획이니까 기본 절차는 입안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테고, 체계상 결국은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제한 혹은 높이제한을 다루기 위한 용도지구, 이것을 가리켜서 용도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자, 먼저 종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종류까지 외우시고 의의는 외워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단순하게 종류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 그래서 경관지구요, 자수특, 자시특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라고 해서 사실은 이 법조문을 보고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써먹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조를 보면은 자, 자연 경관지구는 도시 외곽 지역을 주로 의미하게 될 테고, 시가지 경관지구는 뭐가 된다? 도시 내부에서 경관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좀 빨리 좀 특별히 취급하자 해서 이게 특화 경관지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시특,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시특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정도, 이게 작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출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시특해서 일단 키워드는 다 경관보호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요, 자, 방제지구. 구조 거의 똑같아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아까 경관지구도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같듯이 이름이 비슷하게 수렴이 되게 됩니다. 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용도죠. 그래서 재예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재예방을 어떤 식으로 여기 무슨 뭐 방제지구를 지정하면 알아서 쟤들이 야, 여기는 방제지구다, 피해서 가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디테일한 내용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용도 제한을 통해서 규제를 할 것인데, 최소한 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자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시특, 자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호지구, 역중생 이렇게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어요. 그래서 자, 역중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사 문환경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에서 역중생, 자시, 자시특, 역중생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보호지구는 공통적인 이슈가 뭐라고요? 보호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출제위원은요, 여기에 있는 요 용어를 바꿔서 내지를 않아요.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해서 보호지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가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경관지구, 경관보호, 보호지구, 보호, 그리고
나서 지금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이라는 키워드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개 크게 보셨고요. 네 번째, 자,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 취락지구, 자, 바로 시골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 취락지구, 시골마을, 법에서는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녹지적 건폐는요 20% 이하, 관리적은 계획관리적 40% 이하의 생산관리, 보존관리 20% 이하, 농림자연환경 보전적 20% 이하. 보통 시골 마을이거든요. 시골 마을에 대해서 건폐율 20%가 주로 적용이 되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시골 마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100평짜리 땅에 20평만 건물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어쩌다 하나씩, 자, 중간에 공지가 엄청 많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따닥따닥 붙어서 다 지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골 마을에 대해서 그냥 용도 지역만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건폐율 규제가 말이 안 돼. 완전 미국처럼 미국의 정원이 있고 이런 식의 집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골 마을은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예를 들어요. 자, 집이 하도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 앞집에서 한 50대 후반에 비교적 시골에서 젊은 분이 부부싸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있다가 뒷집에서 한 70대 중반에 부부가 또 부부싸움을 해. 왜?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셨거든. 자, 뭐라고? 저건 이제 아줌마가 좀 심하다. 다 들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도 지역만 가지고 가면 현실적인 규제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연 취락지구는 건폐율 60%까지 완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자연 취락지구는 일정한 시설 등에 대해서 설치 규제가 보통 완화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게 이미 자연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자연 취락지구.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기억할 게 앞에 소리 용도 구역 중에서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해서 좀 이따 용도구역 다시 한번 체크하실 텐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거,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말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자,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우리나라 도입한 이유도 되게 골 때려요. 얘기를 들으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김신조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뭐 목을 따라오겠다라고 해서 그 무장 공비들이 휴전선 넘어서 청와대 뒷산까지 왔던 사건이고요. 이때 이제 그 김신조 일당을 다 체포를 해가지고 취조를 해보니 얘들이 이제 어떻게 왔냐 이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산속으로 중간중간 왔다. 아니 산속 하루 종일 뭐 며칠 동안 산만 탈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중간중간에 빈집 또는 이제 주택들이 한두 개씩 있었고 거기서 끼니를 때우고 등등등 이렇게 움직여 왔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게 산속에 집 있으면 안 되는구나. 무장공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로 쓰이는구나. 그래서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게 바로 보안상 이런 목적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린벨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규제가 되게 세져요. 자, 그럼 보십시다. 보통 산 속에다가 그린벨트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규제가 진짜 세요. 숨 쉬는 것도 다 위법입니다. 그 정도 불법이에요. 그럼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사람들이 법을 다 지키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지정을 하든 말든 원래 살던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취락적으로는 뭐냐면 이 그린벨트 안에서 다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데 그나마 집단적으로 취락을 형성케 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집단 취락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라는 게 뭐야? 그린벨트 안에 모든 것 숨도 못 쉬게 규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할아버지 그 위에는 건물 지으면 안 돼요. 규제합니다. 근데 어떡하라고? 저 이쪽 계곡에 다 모여 사는 이 동네는 괜찮으니까 이 동네로 이사 오세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집단 취락지구. 해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라는 목적으로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자, 취락지구 중에서 그나마 자,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됐다. 뭐 그래봤자 이제 한두 번인데 바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 이게 집단 취락지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지능지구라고 하는 거, 이게요, 공장 같은 거 좀 많이 지어달라라는 땅을 집단 취락하자 개발지능지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발지능지구,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 휴양개발지능지구, 특화개발지능지구, 특정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 시험이 안 나와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름을 다 쓰면 얘만 뭐 2줄 반이 넘어서거든요. 해서 일단 개발지능지구는 자, 공통적인 키워드가 뭐라고요? 개발, 개발, 개발.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할 때도 개발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다만 이미 우리 앞에서도 한번 지적했다시피 이거 있죠?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앞에서 주민은 도시군 관리객을 입안할 수는 없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입안을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또 하나 바로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바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었고, 바로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30회 때 나왔던 거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의 지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발지능지구는 뭐 예를 들어서 주거개발지능지구는 주로 주택 위주로 개발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달라.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공장 이런 것들 위주로 또는 상가 이런 거 위주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의 취지가 개발지능지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보셨고요. 6번째 고도지구. 얘는 세분할 수 없고요. 단순한 거죠. 그래서 바로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 등 나오게 됩니다. 그때 높이만을 따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뭘 정한다? 고도지구라는 것을 정한다. 6번째, 7번째 특정 용도 제한적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길어서 줄여놓은 게 이거야. 자, 이게 뭐야? 용도만을 따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었고 용도 지역이 있었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적에는요, 자, 위락시설 또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 관련해서 직접 이제 오다가다 눈에 띄었던 동네가 뭐냐면 천안 쪽에 두정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정역. 그래서 이 두정역을 제가 갔던 이유는 뭐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아는 선배가 그냥 금방 갔다 온다, 금방 뭐 멀지 않다 개뻥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다 뒤져버린 줄 알았어요. 지루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두정역에서 내리면은 한 5분이면 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개뻥이었습니다. 택시 타고 20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학교를 가서 강의를 할 때 지하철 요금, 그 다음에 택시 요금, 왕복, 그 다음에 밥 한 끼 먹으면 그날 강의 요가 다 날라갑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원래 두정역을 상업적으로 묶고 이렇게 할 때는 취지가 뭐였냐면은 거기다가 자 지구단 계획도 수립해서 문화시설 때 서울의 대학로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나중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모텔하고 이런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이런 것만 잔뜩 들어서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된 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뭘 지정한다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걸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모텔하고 위락시설은 안 돼. 상업용 시설 다 되는데 모텔하고 위락시설은 안 돼. 그렇다고 상업지역을 주거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용도 등을 규제하게 하는 것이 뭐가 된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용도지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억수로 길어. 너무 긴 걸 제가 추려놓은 거예요. 너무 길어서 낼 수가 없으니까 뉘앙스만 판단하기 위해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보셨고요. 해서 여기가 7번째, 8번째 복합 용도지구. 요건 입지 완화라고 해서 28회 때는 한번 출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29회 때구나. 그래서 복합 용도지구는 거꾸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가 된다?
복합 용도지구, 마지막이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해서 이런 것도 그래요.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화재 위험이 예방이 되느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건폐를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불이 나더라도 옆으로 펼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방화지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지구 앞에 3개 하고요. 4, 5, 6, 7, 8, 9개 이 정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입니다. 이 30회 때 나왔던 문제 구성할 때는요. 용도지구 제목 크게 타이틀을 잡아놓고 종류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대입한다면 경관지구 자시특이라고 하는 거, 방제지구 자시, 자연시가지, 경관지구만 특화 경관지구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역중생 보호지구,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봤었고요. 개발지형지구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5개는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나머지 고도지구, 고도제한, 용도제한 관련해서 특정 용도제한지구와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특정 용도제한지구는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미고, 복합 용도지구는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의미가 되게 된다. 그 외 방화지구까지 이렇게 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이렇게 9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이게 그 전에 아주 오래전 한 20년 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 중에 하나가 용도지구의 정의를 따지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충 보셔야 됩니다. 자시특, 경관지구는 항상 공통적인 키워드 뭐가 필요하다? 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재해 방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역중생 보호지구는 보호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는 5개로 구분되는데 개발이라고 하는 거, 자 취락지구는 취락 정비라고 하는 거, 요렇게 지금 세분되는 게 5개가 있게 되는데 요렇게까지만 가셔야 돼. 좀 불안하셔도 이렇게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30회 문제 구성하기 전까지 이런 식의 문제가 아예 안 나왔었거든요. 한 15년 이상 법정 용도지구의 종류를 따져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서 하여튼 새롭게 약간 또 등장했던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걸 디테일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하여튼 30회 때는 2문제, 29회 때 1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걸 외워서 갑자기 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통적인 출제 영역이 아닌데 어찌됐든 출제가 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도지구 높이의 최고 한도,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제고, 입지 규제, 바로 특정 제한 규제라는 거, 그 다음에 복합 용도제고는 용도 완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방제제고, 방화제고, 화재 예방,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9개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볼 것이 바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라고 해서, 자 27회 때 나왔던 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문제는 틀린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이때 상전 듣도 보도 못한 아이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정된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새롭게 자 결정할 수 있다. 오른편. 그 당시 문제에서는 틀린 걸 고르시오,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심플하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뭐라고요?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자 지문 5개 중에서 2-3개 알면 장한 일이고, 문제를 무조건 어디다 찍는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 그래서 기준 많지도 않습니다. 자 가능하면 숫자는 피하자,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요렇게 요런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런 공식으로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진짜 제가 진짜 잘한 게 공법을 분석을 하고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야매로 찍는 연습을 제가 훈련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통계를 찾아보는 거예요. 없다 나오면은 제가 처음부터 뭐 천재입니까? 없다 틀렸네. 이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수백 번 풀다 보니까, 해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없다가 자꾸 틀리게 나오네? 라는 걸 이제 거꾸로 역추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일 열어놓고 없다 틀렸는지 맞았는지, 포함한다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렇게 이제 거꾸로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하고 다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미 없고요. 어차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같은 경우 판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분명히 몇 개는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판례 이런 거 보지 말자고 그럽니다. 판례 같은 것을 보는 이유는 제일 본질이 뭐냐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자, 판례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개설을 하거든요. 그럼 한 강좌당 5만 원, 10만 원을 받아요.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판례 강의를 해야 돼. 그게 돈이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판례들, 민법을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나온 판례는 안 나와.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유사 판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유사 판례가 한두 개입니까? A라는 판례가 있으면 그 비슷한 판례가 수십 개가 나온다고. 그걸 다 보면 뒤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판례는 버리는 거야. 나중에 판례인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그럼 판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민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잘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그게 판례라고 부릅니다. 잘 모르겠는 건 답이 아니라고요. 결국 계속 기본만 가시라. 기본만 가시게 되면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기본 틀이 탄탄하면 잘 모르겠는 한두 가지를 쳐버리면은 답 고를 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100점 맞는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빠르게 자격증을 따는 방법은 빨리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테크닉 가셔야겠고. 자, 그래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용도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죠. 9개 있었죠. 9개. 다시 경관제고 자시트, 방제제고 자시. 그러니까 자연 방제제고 시가지 방제제고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호지구 역중생,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거 5개는 되니까 외울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실제 외울 거 몇 개 안 되잖아. 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그 다음에 역중생 뭐가 된다? 보호지구라고 하는 개념. 방제지구, 자시. 그 다음에 경관지구, 자시특.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시험에 낼 수 있는 것들은 하나, 둘, 셋, 넷. 4개 그룹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개발진흥지구는 출제를 못 하거든. 너무 많아서. 개발진흥지구 잘못 출제하다가 아사리판 돼버리거든요. 아니 개수가 5개잖아요. 얘들 5개를 다 썼다가는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져요.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방제지구는 그냥 항상 흔들어두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9개. 그 다음에 이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라고 해서 바로 자 시도지사 새롭게 용도지구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 용도지역하고 달라지는 게 용도지역은요. 경우의 수 21개 중에 어느 하나만을 골라서 지정을 하는 게 기본 구조인데 비해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건 꼭 지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2개, 3개, 4개 더 만들어서 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할까. 자, 그래서 좀 골치 아픈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이라는 개념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요. 자, 지금 원칙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외울 것도 아니고 원칙은 알아봐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떤 적이 방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어떤 적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다. 경우수가 되게 많을 거야. 어떤 적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됐다 등등등. 그럼 잘 모르면은 행위 제한은 뭘 보면 된다? 바로 조례라는 것을 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자, 어떤 중개업 하시는 분이 무슨 이상 용도지구 나오니까 어떻게 물어보겠죠. 모르는 소리도 자신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모른다고 그래서 지역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 시도단위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행위 제한은 뭘 봐야 된다? 조례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거기서 건폐율이 얼마다, 용적률이 얼마다, 어떤 건물의 용도가 허용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조례라는 것은 시험 문제 포인트가 아니고요. 조례가 아닌 무려 5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도지구가 몇 개? 9개라고 했었고요. 크게 9개. 그 중에서 5개는 자 개별 법률이라든가 또는 조례가 아닌 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고도지구라고 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외우셔야 돼. 자, 고도지구는 높이 최고 한도를 정한다라고 했었고 도대체 몇 미터냐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됐을 때 고도지구는 몇 미터 이 얘기는 뭘 봐야 된다? 조례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일단 외워두시고 두 번째 집단 취락지구라고 하는 거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 조치법 2개만은 일단 외우셔야 돼.
되는데 나머지 항목은 제가 자 이제 개발지능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우리 법에서 행위자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A4 용지 몇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찍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고 두 가지만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고도지구는 뭘 봐야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 집단 취락지구는 뭘 봐야 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 하나만 더, 자연 취락지구. 아까 제가 건폐율 70% 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4층 이하라고 하는 걸 하나 기억을 해 주실 거 해서 시골에서는요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는 사실 좀 불안해요. 근데 고도지구와 그 다음에 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집단 취락지구. 좀 오래전 문제 패턴인데 지금 문제라는 게 돌고 이런 식의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거. 고도지구에서 행위자는 뭘 봐야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 두 번째, 집단 취락지구는 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개특법이란 개별법을 보게 되면 건폐율이 어떻다, 용적률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어떻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뭘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야 여기 높이 한 30m 규제할 필요가 있겠는데 라고 판단하면은 자 이렇게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고회람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입안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협의심을 통해서 결정 고시 등을 합니다. 결정 고시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시청의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몇 번지가 고도지구인지 하는 내용하고 이 몇 번지에서 몇 미터까지 규제를 하는지라는 내용이 바로 홈페이지에 고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이 토지용계획 확인이라는 걸 띄워보니까 고도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럼 뭘 찾아봐야 돼? 자, 그 시의 홈페이지를 찾아봐야 돼. 그 시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보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공시해 놓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자신의 토지가 있는 지번에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찾아보시게 되면 거기에 얼마? 30m라는 숫자가 쓰여 있다. 즉 조례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개별 관리계획 하나하나를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진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고도지구에서 50m 이상 건물 지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그 시의 전역에 걸쳐서 규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가까운 저충부하고 산 꼭대기에 가까운 고층, 자, 뭐죠? 이렇게 산 속에 있는 쪽하고 강이나 바닷가 쪽에 가까운 쪽이 높이를 다 같이 규제할 시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고도지구에 따른 행위자는 뭘 봐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실 거. 집단 취락지구는 아까 좀 이따 이제 용도 구역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집단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 법을 보면 건폐율 20% 용자 또 건폐율 40% 적용한 이런 사례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용도지구는 자 좀 이렇게 루틴 자체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되게 힘든 파트가 용도지구. 해서 하여튼 30회 때 좀 드물게 나왔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경관지구, 자시특, 방제지구, 자시, 보호지구, 역중생,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 사실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기본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개발지능지구는 출제를 못하니까 비우고 가시고 나머지 세 분 안 하는 것들은 굳이 크게 논의할 쟁점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보셨고 그래서 행위 제한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자 다시 자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용도지구 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라고 해서 시도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용도지구를 만들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27회 때 답이 됐던 주제 그리고 29회 때도 나왔었고 전통적인 출제형이요.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개별적으로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간단한 거 지문 짧아서 그나마 출제가 됐던 것이 고도지구라고 하는 건 어떻다? 도시군 관리계, 집단 취락지구 뭐라고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죠. 하여튼 용도적으로는 되게 밋밋해요. 루틴 자체가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인데 요즘에 계속 한 문제, 심지어 자 30회 된 두 문제, 그중에 한 문제는 아예 못 풀게 출제를 했었는데 요렇게 용도 치고 보셨고요. 자, 나머지 관리기 하나만 더 가볼까요?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다시 스토리는 이렇게 가는 거죠. 토지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일단은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21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아까 용도 지구라는 개념을 보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용도 구역 종류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 개, 시, 수, 도, 입에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래서 앞에 개, 시, 수, 도까지 이 네 가지 공통점은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 규제를 대단히 강화시키는 것이 뭐가 된다? 개, 시, 수, 도가 될 것이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개념 그 자체로 용어 그대로 규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구역.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원래 20년 되면 이제 폐지하기로 했다가 2020년까지 지금 연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별 의미 없어요. 29회 때 문제 구성됐는데 워낙 엽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굳이 따져물을 실력은 없는 파트에서 일단은 뭐가 나올 줄은 알 수 없지만은 전통적으로 나왔던 파트가 개, 시, 수, 도. 미리 알고 가실 게 하나 있었죠. 개발 제한 구역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가화 조정구역 사연 긴데 외우실 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그리고 마지막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다음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중앙정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일단 지정 목적 보시고 이건 가볍게 날리셔야 돼. 이 문제는 18회 간평이니까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에 간평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가보십시다. 자, 이 개시수도 입 중에서 개시수도 이거 다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 뭐가 된다? 개시수도. 그 중에 원조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개발 제한 구역은요 키워드만 가서 어떤 경우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느냐? 도시 확산 방지, 또 하나가 보완상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이 개발 제한 구역 제도는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고 해서 도시 외곽 지역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 그린벨트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대 이런 데다가 지금 이제 그 물감 같은 걸 떨어뜨리면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확산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바로 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해서 우리가 학개론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지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일 때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개별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학개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다른 재와 달리 토지라고 하는 재는 어떤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 희소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자 중심부의 지가는 어떻다? 아주 높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더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개판돼 버리게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요거 막기 위해서 중간에 소위 야산에 대해서 개발을 못하게 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수단이 뭐가 된다? 개발 제한. 이게 원조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제도의 본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영국의 런던 때문에 발생했던 제도이고요. 영국 제도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신조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첩들이 또는 무장 공비가 산 타고 와서 청와대까지
쳐들어왔던 그 사건 때문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라고요? 보완상이라는 개념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이제 그린벨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 휴전선 인근 지역, 군부대 밀집 지역 이런 지역에도 다 그린벨트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다고요?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야산이라고 개발을 만약에 허용을 해버리면 거의 군부대 미쳐버리는 거죠. 해서 한쪽에서는 군부대 뭐 나라 지킨다고 군인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골프 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완상 두 가지 목적으로 그린벨트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 키워드요. 시가화 방지라고 해서 별 의미 없어요. 도시 확산 방지나 시가화 방지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린벨트를 갖고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80년대 후반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더 이상 그린벨트를 지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말장난하는 겁니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데모하니까 이제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거야.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해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 자, 결국은 개발 제한구역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 도시 확산 방지나 시가화 방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시험용이니까 어떻다? 시가화 방지,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 확산 방지,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 차원의 보유육성, 강가나 바닷가 쪽으로 도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가 된다? 수산 차원 보호구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그나마 목적을 외울 수 있어요. 왜냐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제한구역과 거의 유사합니다. 토시만 살살 바꿔놨어요. 그래서 외울 수가 없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별개의 거니까 보통 또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개발을 하자는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니까 아예 논의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개, 시, 수, 도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지적 목적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은 개, 시, 수만 따져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뭐냐? 자, 우리가 도시확산방지 보완상 아니고요, 시가화 방지 아니고요, 수산자원 보호육상 아닌 목적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객관식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 중에서 트릭들을 쓰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야 돼. 해서 18회 간평시험에서 제가 그 당시 간평 강의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그 당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제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으로 틀린 것은 환장하는 문제죠. 근데 답은 되게 간단했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뭐가 됩니까? 개발 제한 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비슷한 목적이긴 하지만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바로 자 이거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목적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기본적인 틀은요, 법조문 내에서 비슷한 것끼리 짜깁기해서 문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뭔가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해서 하나 더 살붙일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시가화 유보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용도 구역은 지정할 때 끝날 날짜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린벨트가 오늘 지정이 됐습니다. 언제 풀립니까? 풀리면 풀리는 겁니다.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과 다르게 소위 5년부터 10년이 될 수도 있고 최대 20년까지 바로 이 지정권자가 정하는 기간, 이 기간만 묶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가화 유보기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하는 거, 시가화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소위 일정 기간만 묶어주는 걸 뭐가 한다?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가화 유보기간 뒤에서 관련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챕터에서 주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지정권자가 사실 거의 유일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 할 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등의 또 세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그 얘기랑 똑같이 가는 거야. 해서 개발 제한구역 누가 결정한다? 국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 법조문을 보시면 원래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원칙이 돼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나와 있죠. 그럼 누가? 국토부 장관.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원칙은 내 땅은 출제 오르기 때문에 원칙은 안 나오고 항상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건 누가 그냥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구성할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출제 이슈는요, 바로 뭐를 가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갖고 주로 출제를 합니다. 다 이건 중앙정부거든요. 물론 국토부와 해수부, 관할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자체장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는 관점이 뭐냐면은 이게 왜 개시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시수까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걸 지자체장한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지자체장한테 있고요. 선거철 지방선거 할 때 무조건 시도에서 다 풀어버립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등등등 믿지 못해서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안 푸는 거냐 했을 때 못 풉니다. 왜? 우리나라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법은 만들어졌지만 현재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도시군계 시설 보제 매수청구라는 개념에서 실효라고 해서 좀 이따 이제 공부할 건데 도로부지로 학교부지로 공원용지로 결정되고 나서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2001년도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고 나서요. 자, 지금 2001년도부터 20년 되면 2021년인가요? 이때 대폭 전국의 도로 예정지, 학교 정지가 다 풀립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묶고만 두고 사업을 안 했던 토지가 다 풀리게 돼요. 풀리면 어떻게 돼요? 난개발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일괄적으로 미리 10년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풀리는 땅은 그 다음날 다 먹어야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내 토지에 대해서 도로부지로 학교부지로 공원용지로 묶어서 20년 동안 사업도 사실은 훨씬 더 깁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업을 안 했다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20년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이 조항을 만들면서 한 또 10년 있다가 그럼 다 풀리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난개발 날 거니까 어떻게 하자?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얘기하셨어요. 소유의 아픔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뭐 가져본 게 있는지 의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소유의 아픔에 대해서 이게 땅 갖고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도로부지를 자, 내가 아예 땅이 없다. 그럼 별 고통받을 게 없는데 땅이 있는데 개발 예정으로 묶었다. 그래서 20년 넘게 내 땅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20년 지나서 풀린 줄 알고 이제 이 땅을 드디어 팔아야지. 꿈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일괄적으로 묶여버립니다. 뭔 얘기하려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에게 지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주더라도 해제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어떻다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사연은 이런 건데 그냥 제가 드렸던 설명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개시수 이렇게 갔을 때 중앙정부,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정도가 용도 구역 등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용도 구역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는데 의미 없어요. 이거는 지금 29회 때 엽기적으로 한 문제 구성됐었는데 크게 따져볼 실익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거의 폐지가 될 제도라서가 아니라 너무 복잡스러워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해봤자 출제될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두 개 딱 포인트 찍어서 공부하는 걸 별개의 문제로 요건 버리고 가실 주제 해서
요 정도가 용도 구역까지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도 지구나 구역은 규제까지 이루어지면 되게 복잡한데 시험용으로는 딱 요 정도까지가 그동안 15년 정도 나왔던 주제. 잠시 끊었다가 이제 네 번째 관리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